지난 20일 코카콜라 제로 신제품이 공개돼 숱한 화제가 되었죠. 이번에는 무슨 새로운 맛이 출시됐길래 SNS에서 이렇게 난리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신제품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내수용도 아니고 분명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되는 코카콜라의 패키지 전면에 한글이 떡하니 박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K-웨이브, 즉 한류 맛이라고 표기한 글자도 눈에 띄는데요. 콜라가 한류 맛이라니 대체 무슨 맛일지 섣불리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SNS에서는 지금 이 한류 맛 코카콜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서 코카콜라 한류 맛의 출시를 오매불만 기다리는가 하면 오픈런을 해 제품을 맛본 후 자신의 SNS에 후기를 공유하는 외국인들의 영상들로 SNS가 도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코카콜라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제품명에 한글만 넣으면 대박이 나버리는 기현상들을 모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1초당 2만 잔, 매일 20억 잔씩 팔리는 대체불가 스테디셀러 음료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코카콜라가 최초로 한국판 제품을 생산하니 전 세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도 그냥 한글이 박힌 제품을 한국에서만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작한 것은 130년이 넘는 코카콜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는 코카콜라 역사상 글로벌 출시 제품의 타국의 문자를 표기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는데요.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등 36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패키지를 보다시피 로고의 위치나 한글 폰트까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써 디자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카콜라 한류 맛이 정식 출시가 되자 SNS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출시일에 맞춰 오픈런을 해 한류맛 코카콜라를 맛본 해외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과일 향이 많이 나는데 특히 바나나, 복숭아 맛이 난다. 바나나 맛도 난다며 정말 맛있다. 가장 좋아하는 콜라가 될 것 같다. 맛도 맛이지만 캔에 써있는 한글이 맘에 들어서 몇 개는 마시지 않고 간직할 거야. 패키지가 딱 내 취향이야. 빨간색 코카콜라는 질렸어. 한국은 이런 색이지. 기대 이상으로 맛있어서 다른 한국 음식을 더 시도해 봐야겠어와 같은 폭발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코카콜라는 이러한 전례 없는 마케팅을 펼친 이유에 대해 한류의 중심에는 K-팝이 있고 그 K-팝 팬들의 열정에 헌정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한류 맛 아래의 상큼한 최애 맛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 역시 K-팝을 즐길 때 최애한테 빠져드는 기분을 코카콜라의 맛으로 구현해보고 싶었다고 밝혔죠. 이에 대해 해외 식품업계는 글로벌 기업인 코카콜라가 한글을 표기해 제품을 출시한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글을 전면에 표기한다는 건 사실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결정한 일일 텐데 그만큼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코카콜라 측의 과감한 마케팅은 제대로 통한 듯한데요. 지난 20일 열린 코카콜라 글로벌 신제품 기념 글로벌 간담회에는 코카콜라 한류 맛을 처음 맛보기 위해 모여든 전 세계 곳곳의 K-팝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오랜 K-팝 팬이라고 밝힌 한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에는 코리안 팬덤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류 맛이 나왔다 하면 K-팝 팬들은 다 사 먹어볼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최초로 한글을 새기고 전 세계 36개국에서 팔리게 된다는 코카콜라. 조만간 지난번 냉동김밥 사례처럼 품절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글로 제품명이나 로고를 표기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단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도 과거 제품명을 영어로 썼다면 이젠 과감히 한글로 적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전까지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에 한해 영문으로만 표기하던 비비고는 만두 제품에 당당히 만두라는 한글을 적어 누가 봐도 한국 브랜드라는 점이 각인되도록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한국 제품도 아닌데 마치 한국 브랜드였던 것처럼 제품에 한글을 넣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 강국이었던 일본에서 최근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두부찌개, 설렁탕, 닭갈비, 양념치킨 등등 마치 한국 식품이 일본 편의점에 진출했나 싶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진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품들은 한국 브랜드가 아닌 전부 일본 식품 기업에서 만든 것들이라고 합니다. 분명 일본 편의점인데 일본어 없이 전부 한글로만 적어 놓은 모습이 마치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특히 이는 과거 2000년대까지만 해도 편의점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편의점 산업이 발달한 나라였던 일본임을 생각해보면 무척 놀라운 일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한 제품 구색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만능 점포 구실을 하고 있는 일본의 편의점들은 일본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점포를 늘려가며 영역을 확장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본 편의점의 위상을 한국 편의점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S25와 CU 등 한국 편의점이 동남아 시장에서는 이미 일본 편의점 브랜드를 따라잡았죠. 베트남에선 일본 편의점 패밀리마트보다 9년 늦게 시장에 진출한 GS25가 패밀리마트의 점포 수를 앞지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편의점은 과거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 유통 노하우를 배우던 때로부터 180도 바뀌어 이제는 역으로 일본 편의점이 한국 편의점을 따라 매장 내 테이블을 설치하고 취식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이런 벤치마킹에 그치지 않고 일본 유명 라면 회사가 한국의 유명 라면을 대놓고 베껴 논란이 되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의 니신 식품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베낀 카피캣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실제 라면의 패키지를 보면 라면의 소개와 포장부터 삼양라면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포장지에도 떡하니 볶음면이라는 한국어 글자를 표기해둔 걸 볼 수 있죠. 이에 니신이 삼양을 표절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확산됐고 니신의 이 라면으로 인해 삼양의 일본 내 매출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한때 시끄러웠는데요. 이렇듯 편의점 강국이었던 일본은 이제 그 타이틀을 한국 편의점에 빼앗긴 것도 모자라 자존심마저 버리고 한국의 라면 브랜드를 베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외에도 인도네시아나 네팔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미 한국어를 제품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낯선 한국산 제품을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현지화된 디자인과 인도네시아어로 적힌 수출용 표지를 별도로 만들어 팔던 인도네시아는 이제 브랜드명, 한국어 설명 등에 이르기까지 현지어로 일체 번역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시된 한글 표기 그대로 사용해 현지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죠. 최근 몇 년 들어 한류 열풍이 뜨거운 네팔에서도 굴지의 식품 기업들이 한국 라면처럼 보이도록 자사의 제품에 한글을 넣어 출시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모두 현지에서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 이제는 한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이 실감되는 요즘인데요.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한류 영향이 최근에는 명품 업계까지 손을 뻗쳤다는 점이죠. 명품 브랜드 구찌는 지난해 한글로 디자인한 자사 로고를 활용한 의류 제품을 판매해 화제가 됐는데요. 또 다른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도 2020년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과 더불어 한글로 발렌시아가라고 적은 후드티를 출시했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자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간 낯설게 봤던 한글을 제품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듯 세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 지나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한류 열풍은 어느새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에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젠 과연 한국 문화 발전의 끝은 어디일지 새삼 궁금해집니다.